안녕하십니까. 전하택 교수입니다. 이번 시간 여러분들 교재 제11회 실기필답형 관연도 실전 문제풀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교재 먼저 1번을 보도록 하십시오. 3몰의 HCl 50ml에 6노르말 HCl 150ml를 혼합한 후에 노르말 농도를 계산하시오 돼 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팁을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자, 팁을 보시게 되면 우리가 액성이 같은 액성이 있고 서로 다른 액성이 있어요. 혼합하고자 하는 용액에서 같은 액성이라는 것은 산 플러스 산 또는 알칼리 플러스 알칼리. 여기서 알칼리성이라는 것은 염기성을 의미하죠. 반면에 다른 액성이라고 하면 산과 알칼리를 혼합하는 것을 이야기를 해요. 따라서 여러분들이 지금 산이나 알칼리 또는 산이나 산, 알칼리나 알칼리에서 농도와 부피가 주어지겠죠. 그래서 주어지는 농도 곱하기 부피, 농도 곱하기 부피를 하는데 같은 액성인 경우에서는 두 개의 용액을 곱하고 더하고 곱하고 더하고 하시면 돼요. 자, 그런데 서로 다른 액성이라고 하면 무조건 여러분들이 빼준다는 것을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같은 액성은 혼합 용액의 농도를 나타냈을 때 플러스를 하고 다른 액성의 혼합 용액의 농도는 마이너스를 한다는 것을 꼭 기억을 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앞에 있는 값이 큰 값이 들어가게 해 주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지금은 뭐 동일한 시약이니까 관계없고, 자, 그리고 지금 HCl이 주어졌잖아요. HCl 같은 경우에서는 HCl은 H가 플러스고 Cl이 마이너스 1이에요. 따라서 H 플러스와 Cl 마이너스로 전리가 되기 때문에 H가 한 개가 나오죠. 따라서 일가물질이에요. 일가물질은 몰 농도와 노르말 농도가 동일하죠. 그래서 3몰의 HCl은 3노르말 HCl과 동일한 값을 가진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따라서 문제를 여러분들이 풀다 보면, 자, 혼합 용액의 노르말 농도는 3노르말이라는 값이 3몰이라는 값이 3노르말이 되잖아요. 그래서 3노르말 곱하기 50ml 플러스 6노르말 곱하기 150ml 나누기 어떤 값의 합으로 나눠줘야죠? 부피의 합으로 나눠줘야지 노르말이 나오겠죠. 그래서 50ml 플러스 150ml를 해서 계산하시게 되면 5.25 노르말이 나오는 거죠. 따라서 계산식에는 계산식을 반드시 적고 정답란에는 한 번 더 정답을 적는데, 정답은 소수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을 해주시면 됩니다. 수험자 유의사항에 보면 소수점 처리하는 과정이 나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시험 치기 전에는 반드시 수험자 유의사항에 있는 소수점 처리 방법대로 처리를 해 주셔야 되죠. 그래서 수험자 유의사항은 반드시 숙지를 해 놓으셔야 됩니다. 따라서 문제 1번 같은 경우에서는 같은 액성이 나올 수도 있고 서로 다른 액성이 나올 수도 있으니까 같은 액성일 때는 더하고 그리고 서로 다른 액성일 때는 마이너스를 한다는 것을 꼭 기억을 해 주시고, 자, 그리고 몰 농도를 노르말 농도로 전환을 시켰을 때 몰 농도 곱하기 가수를 하면 노르말 농도가 되는데, 자, 이때의 가수는 산성의 물질은 H의 개수, 알칼리성 물질은 OH의 개수, 화학식에 있는 OH의 개수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문제 2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산화나트륨 20g을 4도씨 물 200ml에 용해시켰을 때 중량 농도를 계산하시오 돼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수산화나트륨이라는 것은 뭐가 되는 거죠? NaOH가 되는 거죠. 따라서 NaOH라는 수산화나트륨의 질량이 20g이에요. 자, 그리고 물 200ml에 용해시켰을 때 중량 농도로 계산을 하시오 돼 있어요. 자, 그럼 중량 농도로 계산을 했을 때 어떤 식으로 우리가 표현을 하는 거죠? 중량 농도라는 것은 용질 나누기 용액 곱하기 100이에요. 자, 그럼 다시 용질, 용액이라는 것은 뭐죠? 용질 플러스 용매가 되는 거죠. 곱하기 100이에요. 근데 지금 여기 보시면 용질은 20g이에요. 근데 용매는 4도씨에서 200ml예요.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 중요한 건 뭐냐면 용매가 물이잖아요. 그래서 물은 4도씨에서 물의 비중이 얼마의 값을 가지느냐면 1.0g/ml의 값을 가져요. 따라서 1.0g/ml의 값을 가지니까 용매 200ml에 1.0g/ml를 곱하면
얼마가 되는 거죠? 200g이 되는 거죠. 그래서 비중이 1인 물질은 밀리리터와 g이 동일합니다. 따라서 중량 농도에서 질량 20g 나누기 질량 용질의 질량 20g 나누기 용질의 질량 20g 플러스 용매의 질량 200g을 해서 전체 곱하기를 하면 전체 곱하기 100을 하면 중량 농도가 9.09%의 값이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문제 조건에서는 가장 핵심이 뭐냐면 4도씨 물의 비중이 1.0g/ml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4도씨 물의 비중이 1.0g/ml인 경우에 물 200ml는 200g과 동일한 값을 가진다. 자, 그러면 용질의 질량과 용매의 질량, 질량 또는 중량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각각의 용질과 용매의 질량이나 중량을 알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중량 농도 구하는 공식만 알면 쉽게 문제를 풀 수가 있게 되죠. 자, 팁을 보시게 되면 일반적으로 중량 농도라면 W/W라고 하죠. 여기서 W라는 것은 웨이트의 약자를 사용해서 W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중량 농도라는 것은 어떻게 우리가 계산하죠? 용질 나누기 용질 플러스 용매 전체 곱하기 100이에요. 자, 여기서 용질 플러스 용매라는 것은 뭐와 동일하죠? 용액과 동일합니다. 자,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중량을 표현을 했을 때는 부피, 밀리리터를 중량으로 표현했을 때 또는 질량으로 표현했을 때 부피 곱하기 비중을 하시면 돼요. 여기서 물의 비중이 4도씨의 물의 비중이 1.0g/ml이기 때문에 용매 200ml는 200g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었을 때 계산식과 정답만 적으시면 이제 풀이가 바르게 된 풀이가 되겠지만 공부를 했을 때는 팁에 있는 내용을 반드시 숙지를 해야 돼요.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응용을 한다든지 유사 문제가 나오게 되면 개념을 정확하게 파악을 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팁에 있는 내용을 정확하게 숙지를 하게 되면 유사 문제가 나온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조금 더 쉽게 대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문제 3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3번에 보시면 0.04몰 NaOH 75ml와 0.1몰 HBr 15ml를 혼합한 용액의 pH를 계산하고 두 용액을 중화시키려고 할 때 둘 중에 더 넣어야 할 시약의 양을 쓰시오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지금 문제 조건에서 여러분들 팁을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자, 팁에서 우리가 사용하는 값이 혼합 용액을 일단은 혼합 용액의 농도를 계산을 해서 뭐를 우리가 나타내야 되느냐 하면 중화 측정 공식을 사용을 해야 되거든요. 왜 그러냐면 지금 문제 조건에서 중화시킨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자, 따라서 중화 측정 공식을 보게 되면 정화 측정 공식이라는 것은 노르말 공식이에요. 노르말 공식이라는 것은 노르말 농도와 부피를 이용한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노르말 농도가 N, 부피가 보이니까 N1V1은 N2V2라는 식으로 나타내고요. 자, 그리고 지금 보시게 되면 NaOH는 알칼리성 물질이고 HBr은 산성 물질이에요. 그러면 혼합 농도를 계산했을 때 X승이 서로 다르죠. X승이 다르니까 여러분들이 마이너스를 해준다는 것을 주의를 하고 계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NaOH는 OH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OH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알칼리성이에요. 알칼리성을 염기성이라고 그러죠. 그 다음에 HBr은 뭐를 가지고 있어요? H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산성 물질이 되는 거죠. 그러면 지금 여기서 여러분들이 값을 계산을 했을 때 산성 물질을 계산을 하든 알칼리성 물질을 계산하든 pH를 계산을 해야 돼요. 따라서 혼합 용액을 여러분들이 혼합 용액을 계산을 했을 때 NaOH의 용액의 값이 나오게 되면 알칼리성이니까 pH를 계산했을 때는 14 플러스 로그 OH 마이너스를 이용하시면 되고 반면에 HBr의 농도가 나오게 되면 pH는 산성이니까 마이너스 로그 H 플러스를 이용하시면 돼요. 그래서 혼합 용액의 농도를 계산했을 때 HBr의 농도인지 NaOH의 농도인지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pH 구하는 식이 달라진다는 것을 꼭 숙지를 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럼 먼저 혼합 농도를 계산을 해 볼게요. 자, 여러분들이 왼쪽에는 마이너스를 기준해서 왼쪽에는 뭘 두느냐 하면
지금 0.04몰 NaOH 750ml와 0.1몰 15ml를 혼합을 한다고 그랬잖아요. 이 두 개를 0.04몰 곱하기 75ml 그리고 0.1몰 곱하기 15ml 두 개를 곱한 값이 큰 값을 왼쪽에 위치를 시키시면 돼요. 그럼 0.04몰 곱하기 75ml를 곱한 값이 0.1몰 곱하기 15ml를 한 값보다 큰 값이 나오겠죠. 그래서 지금 NaOH에 해당하는 값을 왼쪽에 넣고 그리고 HBr에 해당하는 값을 오른쪽에 넣는 거예요. 따라서 지금은 우리가 혼합 농도를 우리가 계산을 하는데 지금 여기에서는 pH를 계산하니까 몰 농도로 계산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혼합 농도를 계산했을 때 몰 농도로 계산을 하니까 이 값을 몰 농도로 계산을 해주시면 됩니다. 따라서 몰 농도로 계산을 하면 지금 0.04몰 곱하기 75ml X이 다르니까 마이너스 0.1몰 곱하기 15ml 나누기 부피의 합. 부피가 얼마죠? 75ml 플러스 15ml예요. 자, 그렇게 하게 되면 0.0167몰이 나왔어요. 그러면 이 값은 뭐에 해당하는 값이냐면 자, 이 값은 NaOH에 해당하는 농도예요. 그럼 NaOH라는 것은 Na 플러스와 OH 마이너스로 구성되어 있잖아요. 따라서 B가 1대 1대 1이니까 지금 NaOH가 0.0167몰이면 Na 플러스도 0.0167몰, OH 마이너스도 0.0167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OH 마이너스의 농도가 0.0167몰이니까 pH를 계산하면 지금 알카리성 물질에서 pH 구하는 식을 보시게 되면 14 플러스 로그 OH 마이너스가 되거든요. 그래서 NaOH의 몰 농도가 곧 OH 마이너스의 몰 농도가 되는 거예요. 1대 1대 1이기 때문에. 따라서 계산된 몰 농도를 여기다 집어넣는 거죠. 따라서 14 플러스 로그 0.0167몰을 하게 되면 12.2라는 pH가 나와요. 그래서 0.04몰 NaOH 75ml와 0.1몰 HBr 15ml를 혼합한 혼합 용액의 pH는 12.2가 된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알카리성이 된다는 뜻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지금 여러분들이 둘 중에 어떤 시약을 더 넣어야 되는지를 계산을 하라고 되어 있어요. 자, 따라서 우리가 중화 적정 공식을 사용을 합니다. 지금 여러분들 0.04몰이라는 것은 OH가 1개예요. 그러면 몇 가 물질이죠? 1가 물질이에요. 1가 물질은 몰 농도와 노르말 농도가 동일하죠. 그래서 0.04몰은 0.04 노르말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곱하기 75ml는 0.1몰, 그죠? 0.1몰은 0.1 노르말이 되겠죠. 왜? HBr도 H가 1개니까 1가짜리란 말이에요. 그죠? 따라서 V2를 계산을 해보면 30ml가 돼요. 그러면 여기서 V2라는 것은 뭐냐면 HBr의 값을 지금 미지수로 나타낸 거예요. 그러면 HBr이 30ml가 나와야 되는데 지금 보세요. 중화를 위해서 추가해야 되는 시약은 HBr이에요. 왜 HBr이냐? 지금 우리가 혼합액으로 사용하는 HBr이 15ml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중화 적정 공식, 다시 말해서 0.04몰 NaOH 75ml를 중화를 시키기 위해서 필요한 HBr의 값을 계산을 해보니까 얼마가 나왔어요? 30ml가 나왔어요. 근데 지금 0.1몰 HBr은 15ml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추가를 해야 되는 시약은 HBr이고 추가해야 되는 양은 얼마가 되는 거죠? 중화에 필요한 게 30인데 지금 존재하는 값은 15ml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30에서 15ml를 빼면 15가 나오는 거죠. 따라서 추가로 공급해야 되는 HBr의 값은 15ml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3번 같은 경우에서는 정확한 개념을 이해를 해야 되죠. 그래서 혼합 공식에서 X승이 다른 혼합 공식이기 때문에 마이너스를 이용을 해서 농도를 계산을 해야 되고, 그리고 NaOH의 농도가 나오면
NaOH에서 OH-의 농도와 NaOH의 농도가 1대 1대 1이기 때문에 동일한 농도를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pH 구하는 시 14 플러스 로그 OH-를 이용해서 pH를 계산을 하고, 자, 두 번째는 중화적정 공식을 이용을 하는데 0.04몰 NaOH 75ml를 기준으로 해서 이 값이 크니까 이 값을 중화시키기 위해서 0.1몰 HBr 시약이 얼마만큼 필요한지를 계산을 해보는 거죠. 그래서 계산을 했을 때 V2의 값과 지금 우리가 주입하고 있는 이 값을 비교를 했을 때 그 차이만큼 더 추가를 해주면 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값을 내시면 되겠죠. 따라서 정답을 적었을 때는 pH는 12.22, 추가해야 할 시약은 HBr, 추가해야 될 HBr의 양은 15ml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3번 같은 경우에서는 복잡하게 생각되겠지만 여러분들이 개념만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있으면 복잡한 내용은 아니에요. 대신에 개념 자체를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이해를 못하면 복잡할 수 있으니까 개념 정리를 반드시 여러분들이 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자, 그리고 여러분들, 자, 문제 4번을 보겠습니다. 황산 98.0g을 500ml에 녹이고 이 용액을 340나노미터에서 1.00cm 셀을 이용해서 측정한 흑광도가 0.600이었다. 몰 흑광계수를 계산하시오 돼 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몰 흑광계수를 계산을 하려고 하면 뭐를 알아야 되죠? 그렇죠. 몰 농도를, 흑광도를 알아야 되죠. 따라서 우리가 사용하고자 하는 흑광도 A라는 식이 어떻게 되느냐면 입실론 곱하기 C 곱하기 B예요. 자, 여기서 입실론이라는 게 뭐죠? 입실론이라는 게 몰 흑광계수, C는 농도, B라는 것은 두께를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여기서 나타냈을 때 몰 농도라는 것은 단위가 몰 퍼 리터의 단위를 가지게 되죠. 아니면 대문자 M으로 나타내셔도 되고, 자, 그리고 1몰에 해당하는 분자량, 1몰은 분자량이 되죠. 그래서 지금 문제 조건에서는 몰 농도가 없어요. 따라서 황산 98.0g 500ml에 해당하는 몰 농도를 여러분들이 계산을 해 주셔야 돼요. 따라서 몰 농도라는 것은 어떤 식으로 계산하느냐면 질량 나누기 부피 곱하기 1몰 나누기 분자량으로 하는 거죠. 따라서 질량이라는 것은 황산의 질량이 지금 얼마죠? 황산의 질량이 98.0g이에요. 자, 부피라는 것은 V라는 것은 500ml니까 0.5L가 부피가 되는 거죠. 자, 곱하기 1몰 나누기 분자량. 분자량이라는 것은 보세요. 황산이 H2SO4니까 H 원자량이 1짜리죠. 1짜리가 2개. S의 원자량이 32. O 원자량이 16짜리가 4개. 그래서 분자량이 얼마예요? 98이에요. 따라서 1몰 나누기 98g을 하면 2몰이 나왔죠. 따라서 2몰이나 여러분들이 나타냈을 때 2몰 퍼 리터나 같은 뜻이에요. 근데 지금 문제 조건에서 단위로 표현을 했을 때 대문자 M으로 표시하기 때문에 2몰로 표시하는 거예요. 그러면 흑광도 A 구하는 식에서 흑광도 A가 지금 얼마죠? 흑광도 A가 0.600이에요. 그죠? 그리고 입실론 곱하기 몰 농도가 2몰 곱하기 길이가 지금 얼마죠? 1.0cm. 자, 따라서 입실론에 해당하는 식으로 정리를 하시게 되면 0.3몰 cm. 근데 몰 cm는 실제로 보면 0.3 per 몰 cm 이렇게 돼 있죠. 따라서 0.3 몰이 위로 가면 역수, cm도 역수. 그래서 이렇게 표기를 하게 되는 거죠. 따라서 입실론의 값을 표현을 했어요. 자, 그 다음에 만약에 문제 조건에서 입실론을 0.3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어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지금 단위 자체를 이렇게 표현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표현을 하라고 문제가 나오게 되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적어 주셔야 되죠. 그 차이가 뭐예요? 몰로 표현하느냐 아니면 리터 퍼 몰로 표기하느냐, 그 차이점입니다. 지금 표기하는 단위 자체가.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몰 농도 자체가 대문자 M으로 표시를 하라고 하는지 아니면 몰 퍼 리터로 표시하라고 하는지에 따라서 입실론의 단위가
몰 농도를 나타내는 단위만 서로 달라진다는 것을 꼭 숙지를 해 놓으셔야 됩니다. 자, 그럼 문제 5번. 물질의 전기 가열 또는 불꽃을 가해서 원자 상태로 만들고 바닥 상태의 중성 원자를 측정하는 측정기기로 수질오염 물질 중 중금속 측정에 주로 사용되는 분석기기를 쓰시오 돼 있어요. 자, 여기서 가장 핵심은 뭐냐 하면 중금속입니다. 중금속. 수질오염 물질 중에서 중금속을 측정해요. 그러면 중금속을 측정하는 가장 대표적인 장치를 쓰라는 거죠.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장치가 뭐냐면 원자 흡수 분광광도법이라고 그러죠. 자, 그러면 여기서 또 원자 흡수 분광광도법이 될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불꽃을 가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원자 상태로 만들고 불꽃을 만들어서 따라서 이 원자 상태에서 바닥 상태의 중성 원자를 측정하는 측정기기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불꽃을 이용을 하고 중금속을 측정하는 가장 대표적인 장치는 원자 흡수 분광광도법이라는 것을 꼭 숙지를 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자, 그리고 문제 6번에 보시면 다음 보기의 기구를 사용하는 이화학 분석법의 이름을 쓰시오 되어 있어요. 자, 보기에 보시게 되면 뭐가 있죠? 전자저울, 뷰렛, 클럼프, 그리고 뷰렛 때 수산화나트륨용의 염산, 그리고 삼각 플라스크, 깔때기, 지시약기 있어요. 그러면 가장 대표적으로 그림을 한번 제가 그려보겠습니다. 이 장치를. 자, 삼각대가 있어요. 그죠? 그리고 적정을 할 수 있게끔 뷰렛이 있어요. 자, 뷰렛은 눈금이 있습니다. 자, 여기에 깔때기를 이렇게 꼽죠. 시약을 좀 쉽게 넣기 위해서. 자, 깔때기를 넣어요. 자, 그리고 여기에 적정 시약이 들어갑니다. 그죠? 자, 그리고 여기서 보시게 되면 수산화나트륨과 염산은 서로 반대되죠. 서로 반대된다는 것은 어떤 뜻이에요? 서로 반대된다는 것은 중화를 시킨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의 시약만 보더라도 우리가 중화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이 내용은 적정을 하는 적정대거든요. 그래서 중화 적정법에 해당하는 기구와 시약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래서 정답은 중화적정법이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7번을 보겠습니다. 자일렌 분자식의 자일렌의 분자식, 실험식, 시성식을 각각 쓰시오 되어 있어요. 자, 그럼 먼저 분자식과 실험식과 시성식이 어떤 식인지를 한번 살펴봐야 되겠죠. 자, 분자식이라는 것은 분자의 성분 원소와 원자수를 원소 기호로 사용해서 간단히 나타낸 식을 우리가 분자식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다시 말해서 탄소와 수소의 개수끼리 모아놓은 거예요. 반면에 실험식이라고 하면 화합물을 구성하는 원자 또는 이온의 종류와 개수비를 가장 간단한 정수비로 표현한 거예요. 다시 말해서 분자식은 탄소 몇 개, 수소 몇 개, 산소 몇 개로 정리를 해놨다고 생각하면 시성식 같은 경우에서는 예를 들어서 2의 정수다, 2의 배수다, 3의 배수다 그러면 그 배수로 빼내는 걸 이야기하는 거죠. 반면에 시성식이라고 하면 화학식 중에서 하나로, 이제 화학식이 하나로 분자가 가지는 특성을 알 수 있도록 작용기를 써서 나타낸 식을 시성식이라고 해요. 자, 그러면 자, 자일렌의 분자식은 탄소가 8개고 H가 10개예요. 그러면 탄소가 8개고 H가 10개면 2의 배수죠. 그래서 2로 정리를 하면 자, 여기서 8은 4가 되죠. 그 10은 5가 되죠. 그래서 실험식은 가장 간단한 정수비, 2의 정수로 2의 배수로 나타내면 탄소가 4개, H가 5개가 되는 거죠. 반면에 시성식 같은 경우에서는 작용기, 여기서 작용기라는 것은 CH3를 뜻해요. 그래서 CH3가 2개가 있거든요. 그래서 C가 6개고 H가 4개, 그리고 CH3가 2개가 붙어서 시성식은 탄소 6개, H 4개, CH3, 2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나타내 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 내용들은 우리가 분자식이든 실험식, 분자식을 알게 되면 실험식은 간단하게 나타낼 수 있죠. 반면에 시성식 같은 경우에서는 CH3라는 작용기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암기를 해 주셔야지 문제를 풀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분자식이나 실험식이나 시성식의 정의를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숙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8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액체 혼합물을 분리하는 방법 중에서 끓는 점의 차이를 이용해서 물질을 분리하는 방법의 이름을 쓰시오 돼 있어요. 자, 끓는 점의 차이인데 여기서 액체 혼합물입니다. 그럼 액체 같이 이렇게 물 속에 지금 용액이 녹아 있어요. 2개 이상의 물질이. 그럼 얘들의 액체 상태에서 가장 대표적인 게 끓는 점이 같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끓는 점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끓는 점을 이용해서 우리가 분리를 하면 가장 쉽게 분리를 할 수 있죠. 자, 따라서 혼합되어 있는 액체 혼합물에서 끓는 점의 차이를 나타내는 거 우리가 정류를 시킨다고 그러죠. 그래서 정류법이 정답이 됩니다. 자, 우리가 분별 정류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시면 혼합물에 서로 다른 끓는 점을 이용해요. 서로 다른 끓는 점을 이용해서 분리하는 방법으로 각 물질의 끓는 점에서 물질이 끓어서 기화가 되면 기화된 기체를 모아서 냉각시켜 액화시키는 방법, 그리고 한 가지 물질만을 정류하는 단순 정류법이 있고요. 자, 그리고 여러 가지 혼합물을 차례로 분리하는 방법이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말하는 것은 우리가 한 가지 물질을 정류하는 방법이 있고 여러 개의 물질을 정류하는 방법인데, 분별 정류법 같은 경우에서는 한 가지 물질을 정류하는 게 아니고 말씀드린 것처럼 혼합물, 액체 혼합물을 정류하는 거니까 여러 혼합물을 차례로, 다시 말해서 끓는 점의 값에 따라서 우리가 분리하는 방법을 우리가 정류법이다, 그런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분별 정류법 뭐 같은 말이 되는데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여기서는 기억을 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내용 자체에서는 상당히 간단한데 분별 정류법 자체의 정의를 여러분들이 숙지를 해놓으면 유사 문제가 나왔을 때도 보다 쉽게 대처를 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결론적으로는 액체 혼합물의 끓는 점의 차이는 끓는다는 것은 정류를 시키는 거니까 정류법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답을 적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9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9번에 보시면 아래에서 나타내고 있는 표지판의 명칭을 적고 무엇을 의미하는지 쓰시오 되어 있어요. 자, 여러분들 산화성 물질의 경고 표지판과 인화성 물질의 경고 표지판은 반드시 구별을 하라고 했죠. 많이 헷갈리니까. 자, 지금 바깥에 불꽃 모양이 있어요. 그리고 중간에 타원형이 있고 타원형 주위에 다시 불꽃 모양이 조그맣게 있죠. 그래서 바깥에 불꽃 모양이 있고 중간에 타원형이 있고 타원형 주위에 조그마한 불꽃 모양이 있는 것은 산화성 물질 경고판이라고 해요. 따라서 지금 이 경고판의 표지판의 명칭을 적으라고 되어 있으니까 표지판의 명칭은 MSDS라고 적으시면 돼요. 자, MSDS라고 적으셔도 되고 또는 화학물질 안전데이터 집계표라고 적으셔도 돼요. 그래서 MSDS를 풀어서 쓰면 화학물질 안전데이터 집계표입니다. 자, 그리고 지금 나타내고 있는 표지판은 산화성 물질의 경고 표지판이라는 것을 꼭 숙지를 해야 돼요. 산화성 물질, 인화성 물질 같은 불꽃으로 나와 있는데 인화성 물질의 경고 표지판은 바깥에 불꽃이 있고 안쪽도 바깥에 불꽃과 동일한 모양의 불꽃이 있어요. 타원형이 또 없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정확하게 구별을 해서 숙지를 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자, 내용을 보시게 되면 자, 먼저 여러분들 지금 나무 막대기처럼 있고 불꽃이 피어져 있어요. 그리고 대각선으로 사선을 그어놨죠. 이거는 금지 표시죠. 그래서 화기 금지입니다. 그리고 인화성 물질과 산화성 물질을 보면 인화성 물질은 바깥에 불꽃 모양이 있고 안쪽도 동일한 불꽃 모양이 있어요. 그래서 인화성 물질의 경고는 바깥에 우리가 불꽃 모양과 안쪽에 불꽃 모양이 같은 게 있고, 반면에 산화성 물질의 경고 표시판은 바깥에 불꽃 모양이 있는데 안쪽에 타원형이 있고 타원형 주위에 또 조그마한 불꽃이 여러 개가 있는 것을 산화성 물질의 경고 표지판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인화성 물질의 경고 표지판과 산화성 물질의 경고 표지판은 반드시 숙지를 해야 되는 거죠. 자, 그리고 부식성 물질의 경고 표지판을 보시게 되면 사람 손에 떨어뜨리니까 사람 손이 이렇게 지금 파여 있는 느낌이 돼요. 그죠? 자, 그리고 어떤 물체에 떨어뜨렸을 때도 파여 있는 느낌이 들죠. 그래서 부식성 물질의 경고 표지판. 자, 그리고 사람이 보이고 중간에서 이렇게 갈라지는 모양이 보이죠. 따라서 발암성, 호흡기, 과민성을 나타내는 표지판. 그리고 해골 모양이 있으면 급성, 독성 물질의 경고 표지판. 자, 그리고 나무가 있고 그리고 물고기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수생 식물의 환경 위해성을 나타내는 표지판입니다.
자, 그리고 벼락 표시가 있으면 고압전기, 느낌표가 있으면 위험장소. 자, 여기서 온도계, 요건 온도계입니다. 요게 온도계예요. 온도계가 화살표가 위쪽으로 지금 화살표가 나와 있죠. 그러면 온도가 올라가니까 고온 경고. 자, 보안경이 보입니다. 보안경 착용. 장갑이 보이죠? 안전장갑 착용. 마스크가 보여요. 이 마스크는 방진 마스크예요. 그냥 마스크 착용이라고 하시면 안 됩니다. 방진 마스크 착용이라고 해야 돼요. 그리고 안전복 착용. 따라서 여러분들이 MSDS라는 화학물질 안전데이터 집계표를 정확하게 숙지를 하고 계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10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10번에 보시면 실험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알칼리 약품이 피부에 묻었을 때 가장 먼저 취해야 되는 조치의 방법을 쓰시오. 자, 알칼리성 물질이 피부에 묻었다고 하면 산성의 물질을 이용해서 우리가 중화를 시켜야 되겠죠. 자, 따라서 묽은 아세트산 용액을 이용을 해요. 그래서 묽은 아세트산을 이용해서 피부를 씻은 후에 흐르는 물로 피부를 씻어준 다음에 우리가 병원을 가서 조치를 취해야 되겠죠. 그래서 가장 먼저 취해야 되는 조치는 알칼리성 물질이니까 반대되는 산 중에서도 묽은 아세트산을 이용해서 피부를 씻은 다음에 중화를 시켜요. 그런 다음에 물로 피부를 씻어줍니다. 자, 팁에 보시게 되면 산이 눈에 들어갔어요. 그럼 어떤 조치를 해야 되느냐? 즉시 물로 씻고, 자, 산이 들어갔으니까 약알칼리성 물질인 묽은 탄산수소 나트륨 용액으로 씻는다는 거. 1번 같은 경우에도 시험에서 상당히 자주 나옵니다. 자, 따라서 강산의 중화제는 묽은 알칼리성 물질이죠. 그래서 묽은 알칼리성 물질의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면 탄산수소 나트륨 용액이 됩니다. 반면에 강알칼리의 중화제는 산성이 되겠죠. 그 산성은 묽은 산성 물질이 되는데 아세트산 용액이 가장 대표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했을 때 강산에 관계되는 피에는 알칼리성 물질을 넣는데 탄산수소 나트륨 용액을 넣고, 반면에 강알칼리에 해당하는 또는 알칼리성 물질에 해당하는 중화제는 묽은 산성 물질이 되는 아세트산 용액을 사용한다는 것을 꼭 숙지를 하시면 됩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보다 쉽게 답을 맞출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 보고 계시는 문제는 여러분들 선배들이 시험을 친 다음에 문제를 복원해서 제게 보내준 문제를 제가 재편성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시험을 치는 여러분들이 가장 정확하게 문제를 볼 수가 있고, 그래서 복원을 할 수 있겠죠. 따라서 댁에 오셔서 복원을 한 다음에 제게 보내주시면 제가 학생들을 가르치고 그리고 교재를 만드는데 아주 많은 도움이 됩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복원된 문제는 어디로 보내시느냐 하면 제가 사용하는 메일로 보내주시면 돼요. 제가 사용하는 메일은 kwe7002@한메일넷입니다.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 수업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